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자 방송인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의 자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한다는 전 경찰대학 교수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살이라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난, 아니 재앙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산 지역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죠. 이종하 안산 자살 예방센터 센터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께서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시지만 또 현재 진료를 맡고 계신 교수님이시죠? 네, 고대 안산병원에서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네. 우리 안산시 일단 자살예방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고 싶네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살 시도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유가족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있는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 개선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시네요. 우리 특히 안산 지역의 자살 특성, 뭐 안산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몇 년간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우리 연구조사를 했을 때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혹은 만성질환이라든가 통증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 지역의 정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만성 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기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안산 지역에는 그 공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공업단지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실업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직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입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막상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이 심해졌을 때 극단적인 결국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표현에서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이 같은 이런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있죠. 자살이란 말 자체를 자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도 권고기준 같은 그런 매체에서의 자살이란 말을 좀 주의하자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매스컴이나 이런 매체에서는 자살이라는 주제를 너무 자극적인 부분으로 부각을 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살, 단독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실제 센터에서는 자살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센터 직원분들,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을 받고 상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이 자살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살에 대한 긴장도를 낮추게 되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오히려 자살이라는 말보다 더 어떻게 보면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자살의 이유를 분석한 게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자살에 대한 이유가? 2017년에 자살자 통계를 저희가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어떤 원인들에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도를 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리부검센터? 네. 그쪽에서 진행을 했을 때 원인으로 나타났던 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질환 부분,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신질환, 혹은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산 지역에서의 특성이 뭐 유사한 거네요. 거의 비슷한. 네, 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는 다 유사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분석을 했을 때는 안산시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결과들도 나왔고요. 아직 확실하게 전반적인 전체 사례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 조사가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끝났다는 것 자체도 개인에 대한 영향이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그 가족들이 가족이겠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유가족의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도 그분들, 내 가족이 자살을 했었을 때 그 유가족이 받는 충격, 죄책감, 과도한 슬픔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자살 위험성이 될 수가 있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들에게도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이 자살했을 때 최소한 4명에서 6명 이상은 이 자살자로 인해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는 물론 가족, 친지, 친구 많은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게 되는 이런 극단적 선택, 우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살의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아무래도 예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자살이 성공해 버리면은 벌써 모든 것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뒤돌아서 해결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전의 자살의 시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자살 시도를 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자살 시도를 반복할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 사망을 하게 된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 절망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위해서 전문기관을 찾아오는 일은 참 드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쯤 됐을 때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위험하다.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기관 이런 곳으로 데려가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 전반적인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자살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쩔 수 없었다, 막을 수 없다라는 인식들. 또 하나는 자살 자체가 뭐 그 사람의 선택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약간 이렇게 무관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여태까지 매스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만은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약간 합리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의 내 자신의 생명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화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긴간 굉장히 홀로 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굉장히 극심한 그 고독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그로 인한 어떤 또 다른 선택,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난다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노인 자살의 비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자의 비율을 봤을 때 노인 자살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원인들을 보게 되면 외로움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내가 없어졌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나랑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고민을 할 때에도 한번 망설이게 되고 그렇겠죠. 멈추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기분이 들 때는
내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죠. 이런 자살에 대한 그 동기가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자살을 예방에 대한 방법, 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로 내원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내원했을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거나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군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뭐 자살 시도는 한 적은 없지만 우울증이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계속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 센터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살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저희 센터에서 내원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들도 사회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 자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개선이라는 말씀을 자주 강조를 하시는데 인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자살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살인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누군가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혹은 관심이 있는데 충고한다고 혹은 뭐 조언을 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시도자에게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겁니까 그런 거는? 자살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기까지는 그 사람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겠죠. 이 우울한 기분을 이겨내야지,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섣부르게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이 시간만 지나면 다 돼,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연하게 한다거나 너가 의지가 약해, 왜 그런 못된 생각을 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치료의 제일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들, 병원이라던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들 이런 곳으로 같이 연계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그분이 네.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난 네. 가기 싫다 이럴 네.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친구가 살아서 나를 미워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강제적으로도 끌고 가라. 네,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 생각 자체가 많은 것이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예후가 있나요? 뭐 어떤 징조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을 때는 놓치는 일들이 관찰을 했을 때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활발했던 사람들이 뭐 약속 장소에 불러도 안 나온다거나 핑계를 대면서 자꾸 거절한다거나 그리고 일을 할 때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사소한 실수가 많아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혹은 성인의 경우에서는 어느 날부터 음주가 많아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사실 가족이라면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일 텐데 근데 그런 그 가족들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뭐 쉽게 그냥 넘기지 않았나는 생각도 하네.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막연하게 내 가족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자살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터부시하고 있죠. 네,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이 사람이 자살에 대한 긴장도를 우리가 대화를 함으로써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도록 자살이란 방법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에 대한 걸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준다면은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이 보이겠죠. 그게. 저는 그걸 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살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친구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한두 번을 더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았을 때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런 끈을 많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자살이라는 것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네요. 끈이라는 건 뭐 결국 사회적 관계의 망을 얘기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누군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는 인터넷상에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정서적인 교감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약간 겉도는 이야기만 진행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가 가까운 누군가한테 그냥 안부 전화 한번 부모님 잘 지내세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도 잘 지내냐? 뭐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짧게라도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네. 가족관계에서의 통화는 오히려 끊어지는 네. 이상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데 참 어떻게 이런 사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끈으로 아주 잘 짜여진 사회가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좀 없는데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까부터 제가 우리 인형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네. 이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갖고 나오셨는지. 이게 저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니라고. 괜찮니? 네. 괜찮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이 없다는 거,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괜찮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인식 개선을 좀 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을 하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캠페인을 해야겠다 하면서 저희가 만든 저희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살구라고 합니다. 살구? 네. 왜 살구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저희가 이 이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살리고 구하고. 그래서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살구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살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에서 우리 저희 살구가 같이 동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캠페인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알았을 때 내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친근하게 그리고 또 관심을 더 많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캐릭터를 같이 만들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앞으로 캠페인, 행사들 이런 거에서 같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살구와 함께 우리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 중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네, 살구와 함께 우리 센터장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아마도 자살이라는 행동까지 생각을 했으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 절망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조금만 주변을 더 돌아보면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언제라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밤늦게라도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견디기가 힘들다 했을 때는 24시간 저희가 그런 상담을 해주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고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많은 생명 정말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이 사회에 어두운 면이 아닌 선택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우리 기대를 하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오프닝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훌륭한 정신과 전문의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신 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종화 안산 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한 공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